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결혼 25해 동안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환갑날 케이크 촛불 앞에서 난생 처음 떠올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혼. 남편은 평생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집안이 뭐가 있어? 친정이 뭐 대단하다고. 부부싸움만 하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25년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날 남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70살 장모님 앞에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안은 뭘 가르쳐도 안 되는 집안이야. 그 말에 칠순 맞은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어머니가 사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독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친정도 귀히 여긴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25년 동안 친정을 무시한 이 남편에게 아내는 뭐였을까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시부모님 기저귀 갈아드리는 사람.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였던 걸까요?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친정 욕을 하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입으로 내 어머니 욕하지 마. 당신 어머니 수발 25년 했으면 됐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25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친정을 무시할 때마다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까지 그어가며 그 일기장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혼 후 남편에게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아내가 했던 일을 이제 남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어머니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순자 불러, 순자 어딨어, 순자가 끓인 죽 먹을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오순자 씨, 61살에 이혼을 결심하고 62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챕터 1 환갑날의 눈물. 2024년 3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순자는 안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61살 환갑을 하루 넘긴 나이였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벌써 환갑이라니.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26에 시집와서 올해로 35해째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루도 쉰 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딸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주가 한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다른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환갑 축하해요.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35살이 된 딸의 얼굴에서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안 그래도 되는데. 순자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되긴요. 엄마 환갑인데 당연히 해야죠. 현주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요? 거실에 계시겠지 뭐.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밥은 언제 주는 거야? 남편 황태식이 러닝셔츠 바람으로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67, 7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이제 2년째였습니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딸이 온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현주가 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왔어? 태식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엄마 환갑이에요. 저녁에 외식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현주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외식은 무슨. 밖에 나가면 돈만 깨지지.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아버지도 참. 엄마 환갑인데요. 환갑이 뭐 대수라고 그래. 나 환갑 때도 집에서 먹었어. 태식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는 할 말을 잃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와 잡채, 미역국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음식 진짜 맛있다. 현주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순자가 딸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일 친정 엄마 좀 뵈러 가야 하는데.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식의 젓가락이 식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친정이야? 태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맨날 친정.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 타령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주가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외할머니 아프시대요. 엄마가 가셔야죠. 야, 장모님이 뭘 해줬다고 그렇게 들락날락이야. 태식이 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결혼할 때 해준 거라곤 이불 몇 채가 다잖아. 그것도 싸구려로.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 그 말은 좀. 뭐가 어때서? 사실이 그렇잖아. 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 집안은 어쩔 수 없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체면만 차리고. 현주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네 엄마가 친정만 생각하니까 이 집안 살림이 이 모양이지. 태식은 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시집 와서 친정 생각만 하라고.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26 신혼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 말이 35해 동안 순자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현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 더 먹어. 나 잠깐 부엌에.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주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순자를 부엌에서 불러내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현주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소파로 자리를 옮겨 다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케이크 앞에 앉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순자는 케이크 위에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61개의 초가 아닌 하나의 초였지만 그 작은 불꽃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5해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환갑날 그 단어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후, 순자가 촛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흩어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현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것을 감동의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환갑을 맞아 감회가 새로운 거라고. 아니야, 그냥 초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순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5해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환갑날 작은 촛불 앞에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케이크 자를게요. 아버지도 오세요. 현주가 소파에 앉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냥 먹어. 나 배불러. 태식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한숨을 삼키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순자는 딸이 건넨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안에 넣은 케이크가 달콤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5회를 함께한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남자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챕터 25년의 기록. 다음 날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식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안방 문을 살며시 열고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그 안쪽 깊숙한 곳. 순자는 손을 뻗어 낡은 일기장 5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일기장 5권을 펼쳐놓았습니다. 1999년, 2003년, 2008년, 2015년, 2020년. 각각의 표지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결혼 첫 해의 일기장 첫 페이지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고마웠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친정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 얼굴이 확 굳어졌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순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9년 4월 2일. 오늘 첫 부부싸움을 했다. 내가 친정에 전화 좀 했다고 남편이 화를 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했다. 그 말이 너무 서러웠다.
왜 친정 얘기만 나오면 저러는 걸까?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회 전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순자는 2003년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딸 현주가 4살이던 해였습니다. 2003년 9월 18일 추석 연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친정에 갔다 왔다. 차 타고 2시간 동안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다. 친정 도착하기 직전에야 입을 열었다. 빨리 끝내고 오자. 그 한마디뿐이었다. 친정에서 점심 먹는 내내 남편은 구석에 앉아 말 한마디 안 했다. 엄마가 사위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는데 남편은 젓가락도 안 댔다. 창피하고 서러웠다.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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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2003년 9월 19일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웃고 떠들고 시어머니 앞에서 애교까지 부렸다. 나만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건가? 왜 친정에서는 저렇게 굴면서 시댁에서는 딴 사람이 되는 걸까?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5회 전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2008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친정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오늘 친정 가서 아버지 제사 지냈다. 남편이 제사상 앞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제사는 왜 이렇게 자주 지내냐? 친정이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오빠가 듣고 얼굴이 굳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 죽여 울었다. 현주가 들을까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울던 기억이 났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9살 딸아이가 들을까봐. 2008년 11월 4일 남편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했다. 왜 친정 제사에서 그런 말을 했냐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사실이 그렇잖아. 니네 집안이 뭐 있어? 내가 할 말을 잃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싶었다. 순자는 일기장을 넘기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딸 현주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2015년 5월 2일 현주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남편이 한 말에 잠이 안 온다. 혼수는 네 친정에서 알아서 해. 우리 집안 체면 깎이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체면이 뭔데? 남편이 말했다. 니네 집안이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신경 쓰라는 거야. 이불이며 가전이며 제대로 해. 우리 집안 무시당하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혼수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적금 깨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2015년 6월 1일 현주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끝났다. 하지만 가슴에 남은 건 서러움뿐이다. 식장에서 남편은 내내 자기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다. 친정 식구들한테는 눈인사도 안 했다. 엄마가 사돈 어른께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남편이 슬쩍 자리를 피했다. 내가 다 봤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순자는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창밖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친정에 못 갔다. 오늘 엄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전화가 왔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그 나이면 아픈 게 당연하지. 왜 난리야. 이 인간이 사람 맞나? 일기장에 이렇게 쓰는 것도 처음이다. 이 인간이 사람 맞나? 그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흘린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한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 5권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이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정 비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집안이 뭐 있어? 친정이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역시 그 집안은 안 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일기장 5권이 형광 노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순자는 노랗게 물든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25회였습니다. 야, 밥 안 차려? 안방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재빨리 모았습니다.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태식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러닝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는 남편의 뒷모습. 25해 동안 봐온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자는 처음으로 그 뒷모습을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을 차리면서 순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은 아내의 친정도 귀히 여긴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께도 잘한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다면 25해 동안 친정을 무시한 남편에게 자신은 뭐였을까?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시부모 모시는 사람. 그게 다였던 걸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능.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 순자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 빨리 안 줘? 배고파 죽겠네. 거실에서 태식의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식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황혼이혼 절차.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재산분할, 연금분할, 협의이혼, 재판이혼.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검색을 하고 나서 순자는 검색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볼까봐. 그리고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25해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남편 곁이 아닌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환갑이 지났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순자의 입술이 달빛 아래서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챕터 3 칠순 잔치의 굴욕. 3월 마지막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오정숙의 칠순 잔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잡채와 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상에 올릴 음식이었습니다.
7시가 되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친정 가야 해. 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눈도 뜨지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하는 건데? 엄마 칠순이잖아. 11시까지 가야 해. 아, 알았어. 태식은 대답만 하고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안방을 나왔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벌써 8시야.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피곤해. 오늘 엄마 칠순이라니까. 태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가야 하는 건데? 처남이 알아서 하면 되지. 순자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만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니까. 제발 일어나. 늦겠어. 순자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마지못해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더니 또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일요일 아침에 이게 뭐야? 9시가 넘어서야 태식이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음식을 차에 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태식은 느릿느릿 양복을 골랐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다 말다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보, 빨리 좀 해. 아, 알았다니까. 왜 이렇게 재촉이야? 태식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맨날 친정 갈 때만 이렇게 서둘러. 시댁 갈 때는 언제 이랬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오늘만은 참자.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태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일요일에 푹 쉬어야 하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태식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1시간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태식은 시종일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기름값도 아깝고.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칠순인데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기름값이 얼마야. 태식이 핸들을 잡은 채 투덜거렸습니다. 처남네가 가까이 사니까 처남이 자주 가면 되지. 우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야. 내 어머니잖아. 네 어머니면 네 혼자 가면 되지. 난 왜 끌려가야 해? 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오빠 오정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야. 어서 와.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자도 오랜만에 오빠를 보니 반가웠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지. 매영, 어서 오세요. 정수가 태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건성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손에 힘도 주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 오정숙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칠순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엄마. 순자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순자 왔구나. 어휴, 고생했어.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칠순 축하드려요. 순자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위도 왔네. 어서 와요, 사위. 정숙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멀찍이 서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구석 자리에 가서 털썩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칠순 잔치에 온 사위가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올케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태식은 그동안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순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상 앞에 앉고 정수와 올케, 순자와 태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사진 찍자. 다 같이 모여. 정수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칠순상 앞에 모였습니다. 태식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찍어. 나 허리 아파. 태식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진 속에서 태식만 불만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이 태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 우리 순자 고생 많지? 고마워요.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태식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생은요? 집에서 뭘 하는 것도 없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형, 그게 무슨 말이야? 순자가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식은 눈을 치켜뜨며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요즘 집안일이 뭐가 힘들어. 기계가 다 하는데. 매형? 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오빠 됐어. 앉아. 순자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정수는 분을 사기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역시 이 집안은 뭘 가르쳐도 안 되는 집안이야.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칠순 잔치 자리에서 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친정만 챙기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시집와서 뭘 배웠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70살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어머니가 사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순자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괜찮아.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벌써 현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 먼저 차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 태식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가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가 여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만 가봐. 저 인간 또 난리 칠라. 오빠 미안해. 엄마 칠순인데.
됐어. 네 잘못 아니야.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갈게. 생신 축하해. 정말 미안해. 그래, 가. 조심해서 가.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태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미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울린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챕터 49명의 만남. 칠순 잔치 소동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강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생 2막 설계라는 강좌였습니다.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본 전단지였습니다. 황혼기를 맞이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강좌. 법률, 재테크,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오늘 첫 수업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열댓 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자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 눈매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담사 박미영입니다.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인생 2막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황혼기에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속, 유언장, 그리고 이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었어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미영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순자는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2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은 채 망설였습니다. 강사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상담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미영이 강의실을 나서려다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미영이 순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황혼이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미영은 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미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영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순자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5해 됐어요. 네. 남편이 부부싸움만 하면 제 친정을 무시해요.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집안이 뭐가 있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안은 뭘 가르쳐도 안 된다고.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 냅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다 들을게요. 순자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5해 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엄마 칠순 잔치에서 그런 망신을 주는데 이 사람하고 왜 살아야 하나 싶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마치자 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순자가 눈을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전 남편도 그랬어요. 친정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고 결혼 20년 동안 참았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미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법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법률 상담사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순자는 미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어요. 순자 씨.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인생은 순자 씨 거예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요. 순자 씨도 권리가 있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순자 씨가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동안 남편분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재산의 절반은 순자 씨 거예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재산 분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다고요? 네, 7급 공무원으로 퇴직했어요. 그러면 연금도 나눌 수 있어요. 연금 분할이라고 하는데 결혼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법이 보호해줘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통장 정리, 부동산 등기 확인, 연금 현황 파악. 처음 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미영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눈치채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준비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희망 반이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식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물쭈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화센터요. 순자가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화센터? 돈 아깝게 뭘 배우러 다녀. 집안일이나 잘하지.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혼 준비를 배우러 다녀.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식은 이상하다는 듯 순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준비 1일차 통장 확인 완료. 순자는 메모를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챕터 5역전의 서막.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도움으로 재산 현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태식의 퇴직연금, 예금 통장 3개.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보세요. 미영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순자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분이 따로 모아둔 비자금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10년 넘게 넣었더라고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통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혼할 때 제대로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미영이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알아냈으니까 재산분할 때 포함시킬 수 있어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5해 동안 자신은 푼돈 하나 모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몰래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서류는 다 갖춰졌어요. 이제 순자 씨 마음만 정하면 돼요.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남편에게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 몇 가지. 태식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오늘 된장찌개 왜 이래? 짜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 생선도 태웠네. 네 친정어머니가 요리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 말에 순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25해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그 말 25해째야. 태식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내 어머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25년 동안 참았어. 순자가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25년을 살았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야? 친정욕이야?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남편한테 말대꾸야?
대꾸 아니라 대화야. 순자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하는 대등한 대화야. 태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밥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누구한테 배워서 이래?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속담 알아? 순자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 내 친정을 무시했어. 그게 뭔지 알아? 나를 무시한 거야. 내 뿌리를 무시하면서 나를 존중했다고?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친정을 깔볼 때마다 나는 죽고 싶었어. 내 어머니가 당신한테 고개 숙일 때 내 가슴이 찢어졌어. 그거 알아? 태식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도 안 그랬어. 내가 깨달은 거야. 순자가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참아. 당신이 내 친정 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태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또 친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명절에 친정 안 가도 돼. 매번 기름값 들여서 갈 필요 없어. 순자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입으로 내 어머니 욕하지 마. 당신 어머니 수발 25년 했으면 됐어. 내 어머니 보러 가는 거 누가 뭐래? 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식이 TV를 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저 여자는 시집 잘 갔네. 친정이 부자니까. 순자가 즉시 대꾸했습니다. 친정이 부자면 뭐하고 가난하면 뭐해. 사람이 중요하지. 당신은 친정만 보고 사람은 안 봐? 태식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미쳤나? 안 미쳤어. 정신 차린 거야.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갈수록 당황스러워했습니다. 25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던 아내가 갑자기 달라졌으니까. 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태식이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그냥 더 이상 참기 싫은 거야. 참다니 뭘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 순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줄까? 25년 동안 내가 기록해뒀어.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록? 무슨 기록? 일기장. 당신이 내 친정 욕할 때마다 다 적어뒀어. 날짜까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설거지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보여줄게. 그때 가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도.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스마트폰으로 딸 현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야, 엄마 할 말 있어. 다음 주에 만나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서랍에서 일기장 5권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25년 동안 참고 살았다. 이제 그만 참는다. 남은 인생은 내 거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딸에게 말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달의 반대. 현주를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집 근처 카페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현주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자 보고 걱정됐잖아요. 순자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주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주가 손을 뺐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예순이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많아. 황혼이혼이라고. 엄마. 현주가 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제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만 힘들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현주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엄청 했대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참고 사셨어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빠가 25년 동안. 됐어요. 듣기 싫어요. 현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한 집안 딸이 시집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알아요? 손가락질 당해요. 쟤네 집안은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수군거린다고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깨지면 어쩔 거예요. 제발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순자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야. 엄마, 제발요. 그냥 참고 사세요. 몇 년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현주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연세가 얼마예요? 70 가까이 됐잖아요. 좀만 참으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주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현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한 건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넌 지금 엄마 보고 아빠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더 생각해 볼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다시 생각해 봐요. 네. 현주가 순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순자는 대답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현주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황말자는 침대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면서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2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칠순 잔치에서 사위한테 망신당하고 시어머니는 내가 기저귀 갈아드리고 이게 맞는 건가? 순자는 기저귀를 갈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야, 말 안 들려? 오늘 점심 뭐냐고. 태식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야?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집와서 밥도 안 해? 순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뭐가 당연해? 아내가 밥하는 게 당연하지. 네 친정어머니도 그랬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네가 이 모양인가?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 친정 얘기야? 25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하더니 아직도 그래.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친정 언제 또 가려고? 벌써 2달 됐잖아. 또 가면 가만 안 둬. 태식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때리기라도 할 거야? 태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나 이제 안 참아. 당신이 내 친정 욕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해둘 게 있어.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가. 당신이 뭐라고 하든. 순자는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멍하니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순자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현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야, 엄마 일기장 좀 보러 와.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려줄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 안 볼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야,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와줘. 일기장 보고 나서 판단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다시 생각해 볼게.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모레 갈게요. 순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롱에서 일기장 5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딸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야, 제발 엄마 마음 알아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진실의 순간.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현주가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왔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왔어? 순자가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네. 현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는요? 동네 경로당 갔어. 늦게 올 거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태식이 없는 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
안방에서 얘기하자. 순자가 현주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방 바닥에는 일기장 5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1999년, 2003년, 2008년, 2015년, 2020년. 노랗게 형광펜 칠이 된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주가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25년 동안 쓴 일기장이야. 순자가 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그리고 판단해. 현주는 마지못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99년이라고 적힌 표지였습니다. 결혼 첫 해 일기장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현주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9년 4월 2일. 현주의 눈이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첫 부부싸움을 했다. 내가 친정에 전화 좀 했다고 남편이 화를 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했다. 그 말이 너무 서러웠다.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읽어봐. 현주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집안이 뭐가 있어? 친정이 뭐 대단하다고. 현주의 얼굴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추석 연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친정에 갔다 왔다. 차 타고 2시간 동안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다. 친정 도착하기 직전에야 입을 열었다. 빨리 끝내고 오자. 그 한마디뿐이었다. 현주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친정에서 점심 먹는 내내 남편은 구석에 앉아 말 한마디 안 했다. 엄마가 사위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는데 남편은 젓가락도 안 댔다. 창피하고 서러웠다.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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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다는 글씨가 3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더 있어. 2008년 거 봐. 순자가 말했습니다. 현주는 2008년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친정아버지 제삿날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친정 가서 아버지 제사 지냈다. 남편이 제사상 앞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제사는 왜 이렇게 자주 지내냐. 친정이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제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 내가 들을까봐 소리 죽여서.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그때 9살이었어요. 그래, 내가 9살 때야. 현주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2015년 거 봐.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2015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5년 5월 2일. 현주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현주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남편이 한 말에 잠이 안 온다. 혼수는 네 친정에서 알아서 해. 우리 집안 체면 깎이게 하지 말고.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다. 니네 집안이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신경 쓰라고. 이불이며 가전이며 제대로 해. 우리 집안 무시당하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주는 일기장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몰랐어요.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혼수 때문에 적금 깨셨다는 거 알아?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내 아빠가 혼수 타령을 해서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외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적금 깨서 보태주셨어. 현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말 안 했으니까. 내 결혼식인데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몰랐어요. 순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현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25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았어. 순자가 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한테 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시부모님 모시는 기계였어. 현주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왜 참았어요? 왜 진작 안 말했어요? 내가 있었으니까. 순자가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결혼한 다음에도 내 시댁 눈치 보여서. 그래서 참았어. 현주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근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갑이 지났어.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현주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녀가 안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주야, 내가 도울게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현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엄마야말로요. 25년 동안 혼자 참으면서 현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일기장이야? 태식이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뭘 숨기고 있었어? 순자와 현주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 이혼할 거야.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여기 25년간의 기록이 다 있어. 순자가 바닥에 일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날짜까지 다 적혀 있어. 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순자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안 참아. 이혼할 거야. 현주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아빠, 나도 일기장 다 봤어요. 태식이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현주, 너까지 왜 이래? 아빠가 엄마한테 25년 동안 뭘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현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는 거 찬성해요. 내가 도울 거예요. 태식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한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내일 할 말 있으니까 시간 내.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현주의 손을 잡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현주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힘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현주야. 순자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가서 쉬어. 오늘 많이 울었네.
엄마도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현주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가 돌아간 후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딸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챕터 8 인과응보. 이혼 선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미영과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긴장되세요? 미영이 법원 복도를 걸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에요. 미영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요.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에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 네가 감히 날 버려? 태식이 조정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순자가 일기장 복사본과 재산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5년간의 기록이에요. 당신이 제 친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날짜별로 다 적혀 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내역이에요.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몰래 만든 비자금 통장도 다 알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10년 넘게 넣었더군요.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다 알아요. 숨길 거 없어요. 순자가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하시죠.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예요. 태식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어. 협의하지. 태식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태식의 퇴직연금 중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할되었습니다. 비자금 통장의 절반도 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순자는 태식과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태식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다고?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고? 순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내 친정을 무시한 25년,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당신 앞에서 고개 숙일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데 당신은 25년 동안 내 친정 욕만 했어. 그게 나를 무시한 거야. 내 존재를 하찮게 여긴 거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순자의 뒷모습을 태식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확정 한 달 후였습니다. 태식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황말자의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밥 줘. 말자가 새벽 3시에 태식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주무세요. 배고파. 밥 줘. 태식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끓인 죽이 맛있는데. 말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어딨어? 순자 불러.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순자 없어요. 나갔어요. 나가? 어디? 순자 불러. 순자가 끓인 죽 먹을 거야. 말자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까지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허리 수술 후 혼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태식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순자가 이걸 25년 했다고? 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제야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밥 짓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부모님 모시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순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식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자야, 순자 어딨어? 말자가 태식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순자 없다니까요. 없어? 왜 없어? 순자 불러. 순자가 밥 해줘야지. 태식은 라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순자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갔어요. 말자는 아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순자 불러. 순자 보고 싶어. 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생전 처음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추천으로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네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오세요. 손님들이 어르신 바리스타 좋아하실 거예요. 주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오순자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71살 어머니와 62살 딸의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비행기 타는 거 몇 년 만이냐? 엄마, 저도 몰라요. 한 20년 됐나?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맨날 돈 아깝다고 해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다니자. 내가 모시고 다닐게. 그래, 좋다. 우리 순자.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모녀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순자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정숙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25해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순자가 웃는 거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시집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이제야 내 딸 같구나.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속 많이 썩였지. 뭘 미안해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정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잘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네, 엄마. 그럴게요. 모녀는 해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순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존중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었어. 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제야 나로 사는 기분이야. 정숙이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다. 늦었지만 잘했어. 순자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두 모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현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어때요? 좋아. 외할머니랑 잘 다니고 있어. 사진 보내줘요. 나도 보고 싶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엄마,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요. 현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용기 낸 거죠.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62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든 그건 온전히 자신의 것이니까. 순자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해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안에서 켜켜이 쌓이곤 하지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부부 사이에 존중이 없으면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한 지붕 아래 남남으로 사는 것과 다름없지요. 태식 씨는 25해 동안 아내의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장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집안이 뭐가 있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친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뿌리를 무시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부모님께도 잘합니다. 아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내를 길러주신 분들을 귀히 여깁니다.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아내의 모든 것이 귀해 보입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아내의 형제자매도, 아내의 고향도 모두 소중해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태식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5해 동안 친정 욕만 하고 처가 방문을 귀찮아하고 장모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혼자 남아서 부모님 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순자를 찾을 때 태식 씨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25년 동안 아내를 무시한 대가를 이제 홀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무심코 무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가족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무시가 쌓이고 쌓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25해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환갑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지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다. 아이들 생각해서 참아라.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미덕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25해 만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순자 씨는 61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결심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씨는 25해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서럽고 힘들 때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자신을 지켜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내가 왜 힘든지,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씨는 처음에 엄마의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시댁 눈치 보인다고,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가족이라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자식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끔은 가족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가족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